안녕하세요. 이런트 쉐어의 김민서입니다. 오늘 통합사회 영상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4단원인 인권보장과 헌법, 그 첫 번째 소단원인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소단원에는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영상이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영상은 천재교육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었다시피 이번 단원에서는 인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천부인권, 같은 말로는 자연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천부인권은 여기 한자 뜻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자 불가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권리는 나이, 인종, 성별, 민족, 성적 지향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어요. 불가침의 권리는 두 개가 이게 같이 묶여져서 불리는데, 불가양은 양도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불가침은 누구도 빼앗거나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권은 모든 사람이라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 부여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래 자료는 인권의 3세대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인권 3세대론은 프랑스의 법학자였던 카렐 바작이 인권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1세대 인권부터 살펴보면 자유권적 인권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였습니다. 국가기관의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권을 중점적으로 뒀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 노예나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이 자유가 굉장히 많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세대 인권은 사회권적 인권의 측면에서 개인의 삶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시를 보면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또는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과 같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예시인데, 이러한 예시를 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분야인 걸 알 수 있죠. 3세대 인권은 집단권, 발전권의 측면에서 차별받는 집단, 예를 들면 아동, 난민과 같은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와 단결을 강조한 집단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자결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념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자결권은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결권 외에도 다른 3세대 인권의 예시를 보면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 평화에 관한 권리, 또는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느 한순간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범위와 내용 또한 한순간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민혁명과 여러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인권의 내용이 확장되었고, 보장받는 사람들 또한 그와 동시에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인권 확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정리한 것들은 인권의
인권 확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주요 사건으로 주요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전개 과정의 첫 번째인 1215년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이는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서 서약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교회의 자유, 귀족들의 봉건적 특권 존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가지는 의의는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후의 내용이 확장되면서 영국의 입헌 정치의 시발점이 된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혁명과 권리장정입니다. 먼저 명예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의회가 폭정을 일삼은 찰스 2세를 폐위하고 메리아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여 유혈 사태 없이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유혈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메리아 윌리엄은 1689년에 권리장정을 승인하였습니다. 권리장정은 의회의 입법권과 가세권 확립 등을 규정하여 의회의 권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가 마련되는 영국의 입헌 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버지니아 권리장정입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정은 1776년 버지니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발표한 문서입니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 직전에 발표된 문서로 여기에는 시민의 천부인권 사상과 인간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규정하였으며, 특히나 최초로 행복 추구권을 선포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권리장정은 이후 미국의 독립선언문, 미국의 권리장정,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선언, 이후에 나오게 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재헌국민회의가 공포한 선언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강조하며 인간의 자유권, 자연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 자유권 등을 굉장히 강조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이는 노동자 주체의 영국 민중운동입니다. 선거법 개정에도 선거권을 얻지 못하자 영국의 노동자들이 주도한 선거권 확대 운동이기도 합니다. 집회, 시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취했으며, 특히나 차티스트 운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인민헌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표한 인민헌장에는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 무기명 비밀 투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요구하였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제정이 붕괴되면서 수립된 독일공화국의 헌법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강조한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이 인권 확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가지는 의의는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근대법상 최초로 도입하여 이후 복지국가의 헌법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 헌법 역시 바이마르의 영향을 받아서
생존권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복지국가는 국민의 복지 중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국가기관이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따위의 복지 정책을 펴는 국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위되는 개념은 야경국가입니다. 이는 치안 유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 참정권 운동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도 여성의 권리는 배제되었고 활발하게 전개된 차티스트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다양한 나라에서 확대되며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1893년 뉴질랜드 이후 1918년 영국, 1920년 미국, 1946년 프랑스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918년 영국도 참정권을 처음으로 부여하긴 했지만 30세 이상의 여성으로 나이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후 나이 제한을 변경하면서 남성과 동일하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다양한 전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화로는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서프라제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로 제정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가 행한 반인륜적인 범죄,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영되었고 1948년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입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 수많은 국제조약과 국제선언에 전범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60여 개가 넘는 국제인권규범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가 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2개 조항은 선언에 대해 전제가 되며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열거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사회적 구조, 인권에 포함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전제가 되는 제1조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권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형제, 자매처럼 대해야 한다.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띄어쓰기에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또 세계인권선언의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아까 부분에 나눠져서 시민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그리고 열거된 권리의 향후를 위한 사회적 구조, 인권에 부합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언급한다고 하였는데 각 부분에 해당되는 일부 조항을 가져왔습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는 시민 정치적 권리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a person. 제22조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제28조는 열거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사회적 구조, 인권에 포함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야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마지막은 인종차별 철폐 협약입니다. 인종차별 철폐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약입니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인종차별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공공생활에서 모두가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받고 향유하며 또는 행사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을 구분하거나 배척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특혜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협약의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는 역시 대한민국도 비준하고 있는 협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1963년 11월 20일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이 전 세계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할 필요성을 엄숙히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이게 앞부분의 내용인데 또한 이 앞부분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일부 지역에서도 아직도 실증적인 인종차별의 시연가 또는 인종적 유혈성 또는 증오감의 근거를 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관련해서는 아파르헤이드 폐지 운동도 또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이 역시 인권의 내용을 확장시킨 역사적 사건과 또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더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같은 협약의 내용으로는 모든 형태와 양상에 있어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채택하고 또한 일부 제2조 1을 보면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은 의무를 지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권은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며 천부인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보편적 권리이자 불가양 불가침의 권리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카렐 발작의 인권 3세대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인권 확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다양한 시민혁명 그리고 역사적 사건 그리고 또 권리장정과 같은 중요한 문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험공부 팁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연도를 계속 언급했었는데 연도보다는 이러한 전개 과정의 흐름을 아는 게 시험 공부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권리장정과 같은 중요한 문서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